자, 이번에는 2번 상형세 그래프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어, 설명이. 그러니까 필기도 꼼꼼하게 해놓고 이쪽도 약한 친구들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보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다 본인이 가끔은 원하면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걸 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셔야 된다. 상관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네 잘못이라기보다 선생님 잘못이다. 그래프 인정. 됐죠? 예, 1번.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려. 자, y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sin x의 그래프부터 선생님 기본 그래프부터 출발을 해드리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칸 주먹하냐면 8칸 주먹해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 8칸으로 다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칸에 일단 주목하는 거야. 8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한 주기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기의 그래프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한 주기 사인 그래프가 뭐가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지. 정확하게 한 주기의 사인 그래프. 나머지도 계속 연속되게 이어지긴 하지만 이런 생각. 8칸 속에 다음과 같은 한 줄기를 집어넣고 나중에 수능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그래프는 이 8칸 가지고 다 해결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자,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자, 근데 응용 단계니까 그런 거 의미 없는 건 빼버리자. 여기 있습니까? 하지만 취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자, 최대값이 1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자, y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sin x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값은 자, 마이너스 1에서 1. 뭐 어쨌든 주변에 뭐 a든 b든 아니면 여기 앞에 뒤에 뭐 붙어 있는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꼭 기억. 괜찮죠 여기까지? 다음 2번. 이거 동그라미 해줘. 치역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사이언스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 특징? 주기성, 대칭성 이런 거 빼고 주기성 이런 거 빼고 앞에 설명. 무슨 함수?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함수, 무함수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 무함수를 판단한다는 얘기 뭐냐면 대칭성을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 원점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왼쪽도 좀 상세하게 그려드리면,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서 얘를 180도 딱 돌리게 되면 완벽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그럼 원점 대칭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실 거야. 쓰기는 기함수지만 원점 대칭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건 또 이거의 조건식이지. 사인에다 마이너스 세타 x를 집어넣자. x를 집어넣으면 오케이? 응? x를 집어넣으면 기함수라는 것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x가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각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알았어? 오케이? 네. 됐죠 여기까지? 다음 어찌됐든 간에 사인 함수는 우리가 어떤 특징, 상함수의 그래프는 주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주기는 b에 특별한 제한이 안 걸리면 파이에 2파이. 자, 옛날에 정확하게 정리 안 된 걸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예, 근데 2파이 된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sin 2파이 플러스 x는 표현이 x가 올라가는 게 좋죠. x 플러스 2파이는 sin x. 이건 주기 함수 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식. 그래서 주기 공식이 나오는 이유도 이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이거 왜 특별한 게 있냐? 이걸로 마무리. 없지? 자, 요거 한 게 뭐냐면 8칸 안에 들어가는 사인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이거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8칸을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왼쪽을 조금 더 확장해 줘요. 8칸 안에 들어가는 코사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더 이어서 확인하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1단계 1번 치역 확인하기. 치역은 왜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는데요? 제한 범위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가 되냐면 1 사이가 됩니다. 2번 코사인은 지금 이게 y축이잖아. y축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함수의 특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x라고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자, 얘의 주기도 뭐가 되냐면 2파이다. 그러면 주기 함수의 정의식 때문에 자, x 플러스 2파이는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네. 다음 3번 다음에 4번 하나 나옵니다. 자, y는 사인 자,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면 자, 나중에 우리가 99 곱하기 n 뿔만 세타 공식이라는 걸 계속 공부했잖아. 그치? 그럼 99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잠깐 여기서 이걸 바라봐야 될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99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에서 90도 지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시선은 뭐냐라고 하면 이 시선이야. 자, 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뭐가 된다?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그 얘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요 지점을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땡기면 뭘로 바뀌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얘가 그래서 코사인을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이 되고, 근데 적절하게 또 코사인을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뭘로 가는 거야? 사인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겹치는 도형들을 우리가 도형으로 얘기하면 합동이라고 하잖아. 합동. 그지? 근데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들은 사인과 코사인이 평행 이동해서 완벽하게 겹칠 수 있잖아. 무슨 얘기가니?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라는 걸 풀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7번 연도의 문제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대칭성을 알아볼 때 사인과 코사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인하고 코사인을 같이 섞어버려. 오케이? 왜? 그래프가 똑같이 겹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대칭성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이건 2분의 파이밖에 안 보여줬지만 완벽하게 적절하게 평행 이동만 하면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겹치게 할 수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한다고? 같이 대칭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해가니?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뒤에서는 달아놓은 새로운 문제 붙여놓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1, 2년 사이에 나온 거라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야 된다. 단순하게 평행이동시켜서 코사인이에요.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니고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사실은 평행이동만 시키면 완벽하게 겹치는 그래프. 알겠죠? 이것도 알아가야 돼.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탄젠트 갈게. 자, y는 탄젠트 x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탄젠트 x가 사인과 코사인의 등장보다는 조금 흔하지는 않아. 그런데 가끔 이제 나오면 부담되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위아래를 우리가 큰말이 할 수 없고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낫다고 얘기하면 자, 탄젠트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마치 삼차함수 느낌하고 비슷하게 한데 이런 식으로 얘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야. 여기가
여기가 0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자, 기본부터 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야 돼. 나중에. 근데 한 달씩 가면 우리 그때 다 버린다. 처음 다 와서. 이해가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됐어. 그럼 1번 치역이라는 것은 무한히 뻗어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니까 오히려 탄젠트가 있잖아. 치역의 의미가 없어져. 실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꾸로 정역 의미가 생겨. 자, 얘가 무한히 뻗어 올라가지만 뭐하고 만나지 않냐면 지금 2분의 파이 곡선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얘가 무한히 뻗어 올라가지만 얘하고 역시 만나잖아.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하고 안 만날 거야. 얘가 문제인지? 오케이? 예. 그런데 이런 점근선들은 정역과 연관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기역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이과고 미적할 거 아니겠니?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정역에서 빠져나가는 점 있잖아요. 특히 분모가 0인 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점들은 다 뭐가 관련이냐면 점근선하고 관련이 돼요. 알았어?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얘하고 얘가 얘를 점근선으로 파악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 이게 반복되는 간격이 파이만큼 반복되지. 이런 것들을 n 파이, 파이만큼 반복된 걸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n 파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나중에 방정식일 때 일반에 표시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불어 같이 좀 하나.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값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표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탄젠트의 일반의 표시 방법도 이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의역에서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인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괜찮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탄젠트도 기함수 우함수를 판단할 수 있을까? 기함수 우함수? 아무것도 아니? 이제 이 습관들이 이제 뭐냐면 2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함수 나오는 기함수 우함수 판단부터 먼저고, 이과는 더더욱 뭐냐면 미적에다 다양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가 무슨 이렇게 저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옵션이야. 그래프를 파악하는. 알겠니 뭐냐겠니? 오케이? 예. 자, 그럼 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함수식으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얘가 180도 끊어서 전부 다 돌려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거꾸로 뒤집으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재는 원점 대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식을 안 배웠다는 단계에서 보면 탄젠트 뭐가 나오냐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탄젠트 x입니다. 물론 음각공식은 이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까? 음각공식이 나오는 가장 기준은 대칭이기도 합니다. 알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이거의 주기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르게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자, 주기의 일반적인 함수로 표현하면 x 플러스 파이에다가 탄젠트 x로 표현된다. 이거 보이니? 위로 쓸까? 괜찮아? 다음 마지막 4번. 점근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점근선의 방정식은 정역에서 빠지는 것들이 곧 점근선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에서 대부분 빠지는 값들이 다 대부분 점근선과 연결된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기본 그래프를 세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필기 내용 되게 많으니까 조그맣게 써야된다 얘들아. 질문할 것도 있니? 괜찮아? 오케이?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기본 그래프하고 관련해서 가벼운 팁 2개만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응용으로도 나와봅니다. 자, 일단 가벼운 팁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90도 이내에 다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하고 1을 서로 비교하면 1이 더 짧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나와요.
오케이? 90도에 자 여기가 1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 이쁘게 잘 그려라 이거. 특히 대부분 이과가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과는 여러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자 여기가 뭐냐면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는 탄젠트 값은 1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탄젠트부터 먼저 그려드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탄젠트가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x.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 이번엔 사인 그리자. 근데 너무 이게 굵으시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혀 그릴 방법이 없다. 굵으려고 공률이라고 하는 다음 사인 그립니다. 사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가 y는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배워봅시다. 코사인 x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코사인 x. 여기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는 뒤에 4. 이렇게. 괜찮지? 첫 번째 팁은 이건데, 근데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90도 이내에서 위상관계를 확인하는데 특히 뭐냐면 탄젠트하고 사인의 위상관계를 명확하게 구분드릴 것. 90도 이내에서 항상 탄젠트는 사인보다 항상 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연장해서 들이 이과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이게 이렇게 탄젠트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이 그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점에서 탄젠트하고 사인은 서로 만나. 알았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 표현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투투서에 아마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접하면 돼, 변곡점은 변곡점인 되겠다.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지점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나중에 극한을 공부할 때 x분의 탄젠트 x 이 극한값하고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1이 된다고 보통 표현하거든. 가장 기본적인 극한이야. 미적분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지금 그래프 이 부분에 대한 알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되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여기다 기억해놓냐면 이건 접한다라고 표현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적 올라갔을 때 그건 기본으로 깔리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90도 이내에서 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미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정확하게 지금 그림 그려서 꼭 확인해놓고 자, 여기다 접한다고 표현해놓고 알겠습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접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탄젠트하고 사인이라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팁, 90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자, 봐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2분의 파이하고 1이 있는데 알겠니? 자, 눈크게 뜨고 1하고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얘하고 얘가 어느 게 더 큰지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알아듣거니?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호도법의 각은 선생님이 실수로의 표현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무리수이면 분명한데 이게 어디쯤인지 이렇게 되게 애매하면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되게 힘들어.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두 번째 팁. 파이가 있으면 3.14 얼마의 무리수인 건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림짐작이 좀 중요하지 어디쯤인지가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파이는 3보다는 조금 큰 값이지. 3.14. 알겠습니까? 0.14 얼마 정도 큰 거야.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어쨌다고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대강의 값의 크기를 찾아내야지 돼. 왜냐면 2분의 파이가 아까 전에 1 표시할 때보다 길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긴지 선생님 보여드리면 1번. 자, 동그라미 1번. 자, 뭐가 있냐면 6분의 파이가 있어. 30도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러면 얘는 파이 대신 6분의 3을 쓰고 이렇게 얘가 얘보다 큰 거 분명히 맞지? 파이가 3보다 크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90, 60, 30도라는 것은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대략 실수로 2분의 1보다 조금 큰 값이 된다. 알겠니? 다음 두 번째 4분의 파이는요 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파이 대신 뭘 집어넣는다? 4분의 3을 집어넣는다.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예, 4분의 3 근처에 뭐가 있다? 4분의 파이가 있다. 다음 3분의 파이는요 그러면 얘는 뭐냐? 파이 대신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이. 알겠습니까? 6도와. 다음 네 번째 2분의 파이는요 라고 하면 얘는 2분의 3쯤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1보다는 1.5배가 되는 거잖아. 그보다 조금 더 크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가로이가 훨씬 세로이보다 긴 거라고. 2분의 파이가. 알겠습니까? 이해하냐고 이게? 그러면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알아놔야 돼. 굉장히 유용한 툴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 표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파이 대신 3을 집어넣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대강의 값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또 우리한테 중요한 값은 뭐냐라고 하면 1이라는 실수가 어느 각 사이에 있는지를 또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4분의 파이라는 것은 4분의 3쯤 되는 거고 3분의 파이라는 것은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1은 어디 사이에 있냐면 45도하고 60도 사이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표시할 때도 약간 60도 쪽에 치우쳐서 요쯤 어딘가가 뭐가 된다? 1이라는 사실도 우리 알고 있잖아. 약간 3분의 파이 쪽에 더 가까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1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약간 피곤해하는 거다. 여기 설명 길어요, 얘가.